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빠입니다. 여기는 중곡동에 있는 빌라 현장입니다. 오늘은 타일하는 날. 예, 그래서 타일이 어떻게 붙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계산을 좀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빌라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 현장이랑 좀 달라서 어떤 외부 누수 체크라든지 이런 게 좀 변수가 많이 있거든요. 노화가 아무래도 조금 더 세게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고, 노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자, 현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목공으로 감쌌습니다. 목공으로 감싸는 이유는 필름을 하기 위해서인데, 필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MDF 시공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손때에 강하죠. 아무래도 필름이. 그러나 이제 텍스처감이 없고 그냥 맨질맨질한 필름을 쓰면은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이왕 필름을 할 때는 우드 필름이라든지 살짝 텍스처감이 있는 어떤 돌 계열, 이런 것도 나쁘진 않다. 페인트의 고운 느낌도 좋긴 하지만 스크래치에 조금 약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거꾸로 집어두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쁜 모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어른들만 아는 느낌, 그리고 어른들만 열 수 있는 개념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이쪽 목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공을 할까 목공을 하지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좀 목공을 그냥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고 좀 좁아서 도배가 너무 좀 뭐라 될까, 좀 찢어진 듯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그 필름이 치고 들어오는 게 깔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도 벽이 조금 많이 안 좋아서, 상태가 벽이 안 좋다는 것도 좀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미장밥이 한 1cm 정도 있어가지고 덜렁덜렁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걔를 떨어뜨려 내는 순간 이 벽도 울퉁불퉁하게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엔 차라리 목공으로 덮어버리자. 근데 필름도 괜찮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드려서 필름으로 지금은 들어간 상태. 그리고 한쪽 방에는 이렇게 폐기물방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고요. 이제 요거는 타일 끝나고 폐기물 한번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타일 지금 붙이고 계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600이 1200도 좋고, 600이 600도 좋고, 작업하기 편한 건 600이 600이 작업하기 좀 편하고요. 아무래도 좀 디테일 잡는데도 조금 더 편한 감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째야 된다 했을 때는 부담이 되죠. 카타기로 할 수도 없고, 저기 카터기인데 카타기로 할 수도 없고, 이런 거는 다 그라인더로 해야 되는데, 또 가끔 짜가작 깨지는 수도 있어가지고, 디테일 잡기는 600에 600이 좋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야 하는 무게가 또 늘어나다 보면은, 근데 뭐 600에 600이나 600에 1200이나. 여기는 단열 빵빵하게, 기존의 샤시보다 이렇게 단열벽이 이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도배로 이렇게 감싸는 방식으로 MDF로 돌려놓은 이유는, 석고로 그냥 돌려놓으면 여기가 조금 약해서 좀 세라고, 강도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 도배 돌리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방문 손잡이도 이제 문 교체하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그 테두리가 있는 전통적인 방문이 좀 더 짱짱해요. 확실히 달라요. 781도 좋긴 한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제 얘도 디자인 나쁘지 않고, 조금 더 뭐라 될까, 조작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단단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참고하시고, 어쨌든 모양이 예뻐지면 조금 단단함이 조금 약한 건 없잖아 있으니까, 그런 건 전체적으로 좀 감안하시고. 여기도 이 샤시가 이슈가 있었죠.
얘가 설치가 잘 됐어야 되는 건데 실측을 잘못해가지고 얘가 나중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목공이 좀 기다리다가 이 부분은 이제 좀 기다리다가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잘 나왔다는 거.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 실수 나오거나 중간에 뭐 잘못되거나 이거 무조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현장에 그게 없는 현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그때 여러분들께서 그 분노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창호팀에서 되게 미안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창호팀에게 그럼 팀장님 여기 확실하게 좀 잘 해주시고 우리 목공팀이랑 잘 공조해가지고 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살았다. 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내 생각인가? 그래? 잘 됐다. 호구 잡아야지. 대충 해야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게 뭐예요? 진작 똑바로 잘했어야지 하는 순간 그 미안함이 사라지면서 잘못은 창호팀에서 했지만 그 데미지는 고객님께서 고스란히 받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탓하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다음에 한 번 더 잘해라 라는 기회를 주시는 느낌으로 가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보양 잘 해놔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영상 보셨죠? 창문 필요 없을 정도로 보양을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잘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공사 중간이잖아요. 수정도 할 수 있고 실수가 나오면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사 중간에 화내고 막 팀이랑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최악의 행동이에요. 최악의 행동. 자, 그리고 여기도 목공을 다 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약간 띄움 시공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조금 들어가게 하고 여기는 살짝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마감을 했어요. 어쨌든 코너 쪽은 MDF로 해가지고 도배가 잘 넘어갈 수 있게끔 하면 되고요. 그리고 상부장이 달릴 곳에는 이렇게 합판 마감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빌라를 할 때 단독을 할 때는 이제 이런 게 외부 쪽에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물 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항상 좀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어렵지만 차라리 지금 장마철일 때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실컷 해놓고 나중에 비 줄줄 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이 낫습니다. 그래서 송파 쪽에도 지금 함께 현장 들어가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도 이 외부 샤시 쪽 보수를 했는데 다행히 그날만큼만 비가 또 안 와줬어요. 너무 고맙죠. 날씨가 또 도와주기도 하고. 어쨌든 비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크랙 가는 것도 보이고 이제 이런데 우리 집만이라도 좀 완벽하게 좀 해보고 싶다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차라리 비가 왔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디딤석도 제가 이제 표시를 좀 해놓고요. 이런 식으로. 디딤석 여기까지 좀 빼주세요. 덧방 할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테리어가 바야흐로 정말 필요한 곳에만 지금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쯤 해가지고 집값이 굉장히 폭등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자고 일어나도 막 몇천만 원씩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금액 사용하는데 거침이 없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절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디테일은 올라가고 고객님들의 눈높이는 올라갔는데 이거를 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큰 금액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집값이 팍팍 오르는 것도 아니고 대출이 팍팍 재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최적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사실 인테리어를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면 다들 느낌이 좀 오실 테지만 최적화가 이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최적화시키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고객님도 기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진짜 아주 치열하게 이 쥐어짬 그리고 쥐어짬과 접점 이 찾는 게 아주 치열합니다, 사실은. 예, 제가 요 전 영상에서도 제가 목공 팀장님들한테 몹쓸 짓 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일량을 정확하게 딱딱 주면 좋은데 솔직히 그런 현장이 몇이나 되겠어요. 예. 그리고 다 고객님 돈이고 제가 뭐 아끼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착하고 선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도 여러분들 아끼지 않으면 다 압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든 야 이거 너무 내 돈 그냥 줄줄 새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모르겠어요, 고객님들이. 예. 그리고 저는 지금 반셀프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컨설팅. 그러면 고객님들이 이렇게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인테리어를 잘 몰라도 이렇게 보면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납득이 될 만큼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거는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행했을 때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사진이라든지 현장에서 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취합해가지고 이제 납득이 되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대충 한다? 그러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예.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구축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우리가 쥐어짜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를 좀 중심으로 고객님과 우리 팀장님들 같이 쥐어짜는 어떤 그런 예, 머리 싸움이 이제 필요한데 그걸 이제 저는 같이 이제 해 나가시는 거니까 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많고 그리고 이제 이 빌라에서도 이제 같이 사는 분들 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그냥 무던하니 넘어가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막 올라와가지고 막 요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간섭하는 분도 많고 그럼 제가 그것까지 어느 정도 고객님께 좀 코칭을 좀 해드려요. 관계라든지 절대 싸우지 마셔라. 예.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거로서부터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 작업이라든지 외부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쯤 잡아서 얘기해가지고 좀 조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사 스케줄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이웃 간의 관계라든지 어떤 실행에 있어서 그 시점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잡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연락 주셔서 같이 진행하시면 좋고 여러분들 이제 목돈이 나가니까 예쁜 집 짜잔 한 번에 완성되면 좋잖아요. 그러나 공사라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예. 굉장히 집중력이 좀 필요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때로는 뭐 승질도 나고 욕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컨트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저랑 좀 같이 하셔도 어떤가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또 작업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